자, 전기장부터 한번 봐보자. 전기장은 기호 2라고 쓰고 일렉트릭 필드야. 물리에서 말하는 장은 다 어떤 힘을 받는 공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중력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장은 사실 일상용어야. 어느 공간을 지칭하는 명사라고. 너 헬스 어디서 해? 운동은 운동장에서. 맞지? 신발 어디다 둬? 신발장에다 두잖아. 어떤 장은 어느 공간을 지칭하는 명사고, 물리에서 장이 나오면 힘을 받는 공간이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질량을 가진 입자 주위에는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끌어당기는 중력장이 있을 거고,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는 전기장이 있을 거다. 맞지? 전기장의 정의가 뭐라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 정의보다 좀 더 중요한 정의가 하나 더 있어.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하죠. 이걸 뭐 정량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정의야. 맞지? 자, 봐봐. 자, 플러스 Q가 마이너스 Q를 끌어당긴다라는 표현이야. 플러스 Q가 플러스 Q를 밀어낸다라는 얘기.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Q를 밀어내고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건 전기력이지? 그치? 이 전기력이 있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밀어냈는지 당기는지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없지. 음전화를 놨을 때 플러스는 당기고요, 양전화한테는 밀어내는 힘을 작용해. 그럼 플러스 Q가 어쩔 땐 당기고 어쩔 땐 밀어내니까 플러스 Q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밀어내는지 당기는지. 마이너스 Q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미는지 당기는지 얘기할 수가 없지. 뭘 놓느냐에 따라 다르니. 이해돼? 그래서 약속한 거야. 플러스 전화만 놓자. 플러스 얼마짜리만 놓자? 1쿨롱짜리만 놓자. 그럼 이 원천 전화들의 미는지 당기는지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플러스 Q는 확실히 밀어내고요, 플러스 1쿨롱 놨을 때 마이너스 Q는 확실히 당깁니다. 그래서 플러스 Q는 밀어내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Q는 당기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플러스 Q는 밀어내는 전기장을 형성한다. 이걸 발산하는 전기장이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Q는 당기는 전기장을 형성하잖아. 이걸 수렴하는 전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원천 전하들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 플러스 Q는 밀어내는 발산하는 전기장을 만들고요, 마이너스 Q는 주로 당기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필 딱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플러스 1이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정의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지는 게 뭐냐면, 플러스 1을 받았을 때 힘이 뭐 예를 들어 2N이야. 2N. 그럼 이 자리에다가 플러스 2를 넣었다면 얼마였을까? 4N이지. 플러스 3을 놓으면 6N이고요. 플러스 4를 놓으면 8N을 받아. 어떻게 계산하면 돼? 뭐만 곱하면 돼? 여기다 어떤 전하량을 놨는지 Q를 곱해서 전기장 2에다가 2N에다가 뭘 곱해서 전하량의 크기만큼만 4를 놨을 때는 8N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하의 크기만 곱해주면, 전기장에다 뭐만 곱해주면, 전하량만 곱해주면 그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R제곱분의 KQQ에 일일이 대입했어야 돼. 이게 원천 전화가 하나면 쉽지, 그치? 뭐 2개, 3개면 마이너스 Q 여기도 있고 플러스 Q 여기도 있어. 그럼 얘가 미는 거, 뭐 얘가 미는 거, 얘가 당기는 거, 이거 3개 계산했어야 되잖아. 그럼 전화 바뀔 때마다 3번씩 계산할 거야? 어렵겠지? 귀찮겠죠? 그래서 플러스 1쿨롱 놨을 때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하나 알고 있다면, 전화가 3개든 4개든 이제 원천 전화 몇 개든 상관이 없지.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전하량만큼만, 여기다 놓는 전하의 전하량만큼만 곱해주면 전기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1쿨롱을 놨는지 알겠지? 1쿨롱 놨을 때 전기력과 2쿨롱일 때와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만 해주면 되더라. 전기력을 구할 때 전기장이 몇 배만 해주면? Q배만 해주면 전기력을 쉽게 표현해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력 F는 QE라고 쓰고요, E를 주인공으로 다시 쓰면 E는 Q분의 F. 이게 무슨 말이야? 1쿨롱이 받는 전기력 이런 뜻이에요. 맞죠? 이해되나요? 플러스 10쿨롱을 놨는데 전기력이 10이래. 10쿨롱을 놨는데 전기력. 그럼 전기장은 얼마인가? 그치? 10쿨롱을 놨을 때 10이라면 10쿨롱을 놨을 때 10이라면 전기장 2는 1이다. 맞지? 생각할 수 있게 뭐로 나누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장을 구할 때는 전기력을 전하량으로 나눠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힘을 전하량으로 나눠서 구하니까. 맞지?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자, A가 뭐 Q고 B가 소문자 Q면 A가 B를 미는 힘은 R제곱분의 KQQ입니다. 이때 Q의 전하량이 얼마라면, 플러스 1이라면 그때 힘을 이제 전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이 전기장 2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해요?
전하량에 비례하고 원천 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뭐 전기장 거리 그래프가 있다면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점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줄어들겠죠. 맞지? R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R이라고 해도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게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고요. 뭐에 따라 달라져 전기장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근데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전기장을, 일정한 전기장을,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한쪽 금속판을 플러스로 대전시키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대전시키고, 이게 무한히 길다 그리고 둘은 평행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둘 사이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어디다 플러스 1쿨롱을 놓더라도 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받는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주 평행한 균일한 전기장 2가 만들어진대. 왜 이럴까? 왜 같은 전기장이 왜 하필 평행하게 만들어져? 여기다 한번 양전하를 놔볼게요.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 양전하를 오른쪽으로 밀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 양전하를 오른쪽으로 당길 거야. 그럼 합력은 얼마야? 오른쪽이지 뭐. 그치? 여기 있는 양전하가 얘를 오른쪽 위로 밀 거야. 맞지? 자기랑 멀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오른쪽 위로 밀어요. 마이너스는 같은 위치에 있는 마이너스가 똑같이 오른쪽 아래로 당겨. 합력은 또 오른쪽이죠. 여기 있는 플러스가 얘를 이렇게 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얘를 이렇게 당깁니다. 합력은 오른쪽이죠. 전기력이 항상 뭐 무한히 길고 평행하다면 항상 위아래 대칭으로 합력을 오른쪽으로 만들도록 전기장이 오른쪽이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해되나? 여기다 플러스 1 놓은 거랑 여기다 플러스 1 놓은 걸 비교해 볼게. 여기다 놓은 거랑 여기다 놓은 걸 비교하면 똑같은 전기장이에요. 왜요? 여기다 놓으면 마이너스랑 가깝지만 플러스랑 멀어서 뭐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다 놓으면 플러스랑 가깝지만 마이너스랑 멀어서 똑같은 힘이 나오더라 이거지. 알겠지?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방법. 두 금속판이 무한히 크고 평행해야 되며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면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고, 뒤에 축전기에 이런 균일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충전기에도 다시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전기장의 방향 어디서 어디다? 무한히 긴 금속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은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다. 어디다 놓든 힘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다 같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자고. 자, 이 예제 풀어보자. 그림은 점전하 AB가 X축상에 0과 2D에 고정되어 있더라. A의 전하량 얼마야? 플러스 Q지. 전기력을 잘 공부했다면 전기장 예제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X는 D에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0이래. A와 B에 의한 전기장이 0이다. 무슨 말이야? 전기장이 0이다. 전기장의 정의가 뭐죠?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받는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맞지? 여기 플러스 1을 D에다 놨을 때 AB에 의해서 전기력이 0이다 이 얘기잖아. 여기가 전기력 0인 점이다. 그럼 A와 B 사이에 전기력 0인 점이 있으면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고, 그럼 얘도 플러스고, 거리가 가까운 게 약한 전하인데 거리가 쌤쌤이네. 누가 약하지 않다. 둘이 같은 전하다 이거죠. 맞지? 그래서 B의 전하량은 플러스 Q고요. X는 3D에서 AB에 의한 전기장이 0이라면, 여기가 전기량 0이라면, 여기다 플러스 1을 놨을 때 0이라면, 여기가 전기력 0인 지점이라면 AB 바깥에 전기력 0인 점이 있으니까 A와 B는 서로 다른 전하고요. 가까운 게 약한 전하인데 거리가 몇 대 몇이야? 3대 1. 거리 제곱이 9대 1. 맞지? 그럼 전기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R제곱분의 KQ가 똑같아야 되는데 R제곱이 몇 대면? 9대 1. 원천 전하의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다? Q는 뭐 1쿨롱이니까 9대 1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Q니까 9가 Q니까 1은 9분의 Q가 되겠죠. 서로 다른 전하고요. 9분의 Q니까 마이너스 9분의 1Q라고 하면 됩니다. 자, B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Q라고 알려줬어. 3번 B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Q면 D와 3D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비교해봐라. 전기장의 정의가 뭐라고?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 여기다 양전하 놔보고 여기다가도 한번 놔보고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이거지. 자, 여기다 양전하 놓을게. 그럼 플러스 Q가 밀어내겠죠. 뭐 이 힘을 그냥 Q라고 하자. 뭐라 하자고? Q가 한 칸 떨어졌을 때 미는 힘을 Q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2Q가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로 당겨? 2Q로 당기는 거죠. 여기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2Q가 한 칸 떨어져 있네. 똑같이 왼쪽으로 A가 플러스 Q가 하나, 둘, 세 칸이나 떨어져 있어. 세 칸 떨어졌으면 9분의 Q로 민다. 이거 합력 얼마고? 3Q고. 이거 합력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7Q. 뭐 크기만, 세기만 비교하라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3대 9분의 17. 27대 7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좋아. 두 번째 문제 보자.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B와 점 PQR을 나타낸 것으로 P에서 AB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다시 말해 P에다가 플러스 1을 놓으면 힘을 어디로 받더라? 왼쪽으로 받더라. 여기다 플러스 놨는데 A가 마이너스라서 분명 당길 텐데, 알짜 힘은 전기력의 합은 왼쪽이 되려면 A가 당기는 것보다 B가 미는 게 훨씬 세야 된다 이거죠. B는 양전하겠지. 플러스를 밀어내야 되니. B는 A보다 강하겠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밀려면 B의 전하량은 A 전하량보다 커야 돼. 최소 몇 배 이상 커야 돼? 거리가 1대2, 거리 제곱이 1대4. 전하량은 4배보다 커야 된다. 즉 B의 전하량이 4배 곱한 A보다 커야 된다. 4A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Q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자, B는 강한 플러스야. 그럼 여기다 양전화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세게 밀고 A가 당기니까 무조건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맞지? 아래다 놓으면 얘가 강한 플러스야. 얘가 세게 밀고 A가 약하게 당겨. 당연히 오른쪽이다. 할 수 있겠죠? X축상에서 AB에 의한 전기장이 0이 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지? A가 전하량이 작으니까 거리라도 가까워야 되고, A, B 사이에선 말이 안 된다. 맞지? B 오른쪽에서도 B가 항상 이길 테니까 전기력이 쌤쌤이 될 수가 없더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죠? 그래서 A 왼쪽에서 하는 게 나올 거다. 자, 마지막 문제. 아닌가? 마지막 문제. 그림은 점전화 ABC가 X축상에 0, 2D, 3D에 놓여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C에 의한 전기장은 D에서 0이고, 다시 말해 여기다 양전화 놓으면 ABC가 작용한 전기력의 합이 얼마다? 0이다. X는 4D에서 오른쪽이다. 여기다 양전화 놓으면 오른쪽으로 밀리더라. A와 B는 서로 당긴다. A와 B는 서로 다른 전하다 라는 얘기죠. A와 B가 다른 전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다 양전화 놔볼게.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밀고 B는 오른쪽으로 당기지. 근데 전기장이 0이니까 전기력이 0이 돼야 되죠. C가 세게 왼쪽으로 작용해야 돼. C가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 C의 부호는 플러스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라 가정했더니 C가 자연스럽게 뭐가 됐고 플러스가 됐고, AB가 작용한 힘보다 더 크게 AB가 작용한 힘만큼 세게 밀어야 되잖아. 두 칸이나 떨어져 있는 놈이. 전하량이 제일 세겠다. AB 전하량의 합보다도 세겠다. 맞지? 그러면 1번 전하량 크기는 일단 A가 C보다 작다가 맞고요. 자, 4D에다 양전화를 놨을 때 오른쪽이면 끝나는 거야. 오른쪽인가요? C가 강한 플러스고 제일 가까이 있네.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맞지? B가 당기더라도 A가 밀더라도 B보다 C가 강할 테니까 C가 미는 게 세다. 오른쪽이 나옵니다. 근데 맞불이라 가정했다면, 우리가 맞불로 접근했다면 여기 양전화를 놨을 때 A가 당기겠죠. 왼쪽으로. 맞지? B가 밀겠지. 왼쪽으로. 그럼 C는 당겨야 되니까, 강하게 당겨야 되니까 강한 마이너스. 그럼 여기 4D에다 양전화 놓으면 C에 의해서 왼쪽이라서 4D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AB는 뿔마고요. C도 강한 플러스다라고 찾아주면 돼요. ABC의 전하 종류는 뿔마뿔이고요. X는 2.5D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보자. 뿔마뿔이고 C는 강한 플러스다. 여기다 양전화를 놔보면 C에 의해서 밀리고 B에 의해서 당겨지고 A에 의해서 약하게 오른쪽으로 밀리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X 왼쪽 방향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전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전위와 전위차를 배워보자.